안녕하세요. 강남연세 언어치료연구소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상징놀이 중에서도 역할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많이 들어보셨고 아실 거예요. 상징놀이가 얼마나 아이들 언어 발달이라든지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행해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고요. 상징 행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놀이로 녹여낸 것을 상징놀이라고 합니다. 상징놀이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상징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앞에 없는데 먹는 흉내를 낸다든지, 뭐 책이 앞에 없는데 보는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징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한 14, 15개월 정도부터 상징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놀이로 연결되면서 16, 17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인형한테 뭐 먹여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뭐 음식이 없는데 먹여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코 재워주는 짜장 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시퀀스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 얘도 먹여주고 쟤도 먹여주고 얘도 먹여주고 하는 어떤 연결 고리들을 계속적으로 아이가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 2세 정도 되면은 이런 상징 놀이들이 아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면 만 2세에서 3세 정도가 되게 되면 어떤 어린이집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여러 환경을 접하면서 어떤 역할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재해석을 본인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엄마 역할 할까? 나 엄마 할 거야? 나 오늘 선생님이야? 나 오늘 의사 선생님이야? 이런 역할 놀이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이의 그런 세계관이 더 넓어졌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라는 것은 상징화된 기호 체계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을 상징 놀이라든지 상징 행동을 통해서 상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언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볼 것은 기초 상징 놀이, 기초 상징 행동이 아니라 이제 말 막 시작하는 친구들 상징 행동, 상징 놀이들을 이전에 조금 다루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 표현이 자유로운 아이들, 소통이 조금 더 되는 아이들, 만 3, 4세 정도요. 만 3, 4세 정도면 역할 놀이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과 이제 소통하고 역할 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뭔가 더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이제 꽤나 잘하는 아이들만 3, 4세 아이들과 역할놀이를 해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틀은 좀 정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큰 틀은 조금 정해주시고 세부적인 거, 마이너한 부분들은 아이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3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막 농담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님 보시기엔 정말 다 컸다. 이제는 뭐 잡아줄 것도 없네. 지네들 알아서 다 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놀이할 때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그냥 묻는 거에 그냥 적절하게 일반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좋아요. 그냥 반응만 해주셔도 아이는 발달을 너무나 잘하고 즐겁게 이제 놀이하는 것에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발달 과정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이뤄내줘야 될 아이의 과업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놀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이전에 비해서는 말을 뭐 전혀 못하고 한두 단어 말할 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큰 것이지만 사실은 전두엽 기능이 다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만 3, 4세 아이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추론을 해본다든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러한 능력은 여전히 조금 부족해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다든지, 와, 엄마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제시를 해주면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건드려주면 이것이 아이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에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 엄마가 한 것에서 조금 변형시키기도 하면서 창의적인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순했던 놀이가 더 확장되기 시작하고 또 사고의 확장, 또 세계관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큰 틀은 만들어주고 아이가 이제 그 속에서 자유롭게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아이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해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놀이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놀이를 시작하거든요. 이것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병원 놀이를 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예전 더 어릴 때는 병원 놀이 키트가 딱 앞에 있어서 그것을 엄마 뭐 의사 할게 어디 아파요 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제시된 상황이 아니라 아이가 없어도 이것이 없어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놀이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형을 가지고 와서 수아야 이 토끼가 너무 배가 아프대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말을 툭 던져주시는 거야.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 경험한 바를 놀이랑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배가 아팠는데 어떻게 했지? 병원에 갔지? 그러면 아이가 그 상황이 기억이 나면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표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엄마가 그럼 우리 병원 데려가자. 주아가 의사 선생님 해줄 수 있어? 여기는 주안의 병원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자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토끼가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아이가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병원 가기 너무 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내가 병원놀이 가져올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황과 나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놀이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건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서 툭 던져주시고 질문 그럼 어떻게 하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큰 틀은 정해주시고 큰 틀을 이제 어떤 질문이라든지 상황을 설정해 주신다든지 그런 거는 제시를 해주시고 그 내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주도성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3세, 3, 4세 정도 되면요. 웬만한 의문사를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합니다. 누가 했어? 뭐 했어? 어디야? 어디서 했어?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잘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딱 이미지가 딱 그려지니까 뭐 했어? 하면은 내가 했던 것이 막 기억이 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딱 정지가 돼요. 이 3, 4세 이제 조금씩 발달해 나가는 시기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것은 결국에는 이야기 형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전후를 인지를 해야지 왜 그랬어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거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시퀀스를 이해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왜
왜 질문, 어떻게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써볼 수 있도록 어떤 놀이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멍석을 깔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부터 너무 이거를 길고 장황한 설명을 하도록 유도해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 엄마가 왜 그랬어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모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토끼가 배가 왜 아팠지? 라고 물어보고, 엄마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해주세요. 왜냐면 어제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답도 바로 해주셔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구나.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아이가 조금씩 인지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왜 질문, 어떻게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이야기를 만들거나 상황을 계획하거나 또 추론하는 데 바탕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두세 가지 정도 이제, 아이가 들은 것을, 그것을 놀이 속에서 시행에 옮겨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 3세 정도만 되어도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들은 것들에 대해서 지시도 좀 잘 따르는 편이죠. 뭐 가져와, 뭐 가져오고, 뭐 가져와, 이렇게 두 단계 지시도 꽤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무엇을 놀이에 좀 녹여내 주시면 좋느냐 하면 이제 특정 두세 개의 단어들을 아이한테 들려주시고 그것을 고르거나 그것을 가져와서 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놀이에 녹여내 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뽀로로가 좋아야 뽀로로가 바나나랑 키위 먹고 싶대. 바나나랑 키위 있어? 하면 물어보고 그럼 아이가 내가 가져올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뭐 바나나랑 사과랑 가져왔다.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뽀로로가 이거는 바나나랑 사과잖아. 나는 바나나랑 키위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금 수정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억해서 가져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동을 놀이 속에 넣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활동은 주의 집중력, 또 청각적 기억력, 음운 기억력 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두 개 정도, 두세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부분만 가져오고 뭐 부분은 틀린다든지 아니면 가져오지 못하거나 고르지 못한다면 하나로 줄여서 충분히 좀 연습을 시켜주세요. 충분히 이제 아이가 연습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 아니잖아. 이거 가져와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충분히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는 나 지금 나는 지금 신나게 놀고 있어라고 느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머님이나 뭐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은 인형들을 가져와서 인형이 뭐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렇지 내가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가져왔지 하고 느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보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두세 개 정도를 좀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많이 이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그 음절수 단어를 좀 늘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귤 가져와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사과 가져와 두 음절이죠. 했다가 그 다음에 바나나 가져와 했다가 그 다음에 파인애플 가져와 했다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져와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다가 한 5, 6음절 정도에서 이 친구가 잘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귤이랑 사과 가져와 이렇게 혹은 귤이랑 빵 가져와 그렇게 하면은 뭐 2음절 정도고 뭐 2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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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니까 1음절 2음절 정도니까 아이가 충분하게 그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것들을 시행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는 놀이 속에서 문제 상황, 갈등 상황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은 모델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놀이 속에서 어떤 상황이 툭 나타났을 때 어떤 갈등 상황, 문제 상황이 툭 제시가 됐을 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상황적인 인지력을 높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하려는 어떤 방안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아직 어리고 경험했던 것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서 뭔가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놀이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 법한 그런 갈등 상황들 혹은 문제 상황들을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그러면 말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때 뭐가 나타났대. 그때 뭐가 없어졌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그냥 평안한 상황에서 그때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렇게 되면 아이는 구조를 만들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처하려고 자꾸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따가도 실제 저희 아이랑 이제 병원놀이 하는 장면을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뭐 이게 청진기잖아요. 근데 청진기를 이렇게 하는데 띠띠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뭐지? 이렇게, 항상 됐는데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부모님은. 그럴 때, 그냥 아이한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는 척하고, 배터리가 다 됐구나. 배터리가 다 돼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까지, 그것의 이유라든지 해결책을 같이 제시해주면, 아이가 그것을 모델 삼아서, 이제 왜, 혹은 어떻게 된 거지?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네, 다섯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실감나는 연기예요. 실감나는 연기 참 어렵죠. 놀이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뽀뽀뽀 뽀미 언니 아실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요새는 헤이진이의 지니 언니가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하이톤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막 하시잖아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아이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야, 저게 뭐야? 저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저거는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흥미로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굉장히 즐거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내가 정말 푹 빠져서 몰입할 수 있는 그것이 놀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이것이 놀이 상황이지만 실제를 경험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냥 요건 하다 보면 돼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이를 많이 진행을 해보시다 보면은 조금씩 더 좋아져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성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여기 봐봐.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표정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음의 높낮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청각적으로도 집중이 되고 잘 들리게끔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냥 놀이 속에 녹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정말 밝고 긍정적인 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박또박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런 것만 지켜도 아이는 굉장히 좀 즐겁게 놀이에 몰입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아이와 역할놀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이한테 도움을 주면서 놀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사실 결국에 해야 되는 거는 아이는 놀이에 푹 빠져 있고 놀이를 한다고 느끼지만 결국에는 엄마, 뭐 부모님께서 의도한 바를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아이는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틀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모르겠는 분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랑 아이랑 노는 어떤 병원놀이 하면서 역할놀이 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조금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순발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도 아이랑 즐겁게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